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매도 요약을 할 때도 가끔씩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여기 뭐라고 질문이 들어있냐면, 선물과의 연동성, 특히 나스닥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만큼 그냥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관찰했던 거 그리고 아는 만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선물과 주식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걸 알고 싶으면 지금 제가 창을 하나 띄워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0200 시장 종합을 띄워놨거든요. 이게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증권사마다도 이렇게 시장 종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뭐 해외 증시 전일 해가지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게 미국 3대 지수라고 하죠. 3대 지수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필반도체 이거는 반도체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개를 가장 많이 보는데 이 네 개의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지수가 빠지고 내려가는 에 따라 그 다음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지수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아침에 장이 열리고 나면 그 시가를 결정짓는 이제 시작하는 가격이죠. 어제 종가 대비해서 시가를 저기 좌지우지하는 게 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제 필반도체, 이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을 받치고 또 여기 보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야간 선물이라고 있죠. 여기 F가 선물이에요. 이제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여기 C, 콜, 풋 그리고 F 선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야간 선물이 이렇게 제일 요게 마지막에 마감을 하거든요. 마감을 하는데 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42다. 그러면 국내 지수는 오전에 시작을 할 때 아예 시가 자체가 0.41 정도 내려가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올라가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간단하게 제가 요거를 빼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미리 찾아놨는데 자, 뉴욕 증시 주가지수 3대 주가지수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선 보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 3대 주가는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나스닥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랬는데 나스닥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나스닥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세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다우존스 공업 평균 지수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죠.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30개의 우량 주식들을 표본으로 채택하여 이들의 주식 가격을 평균하여 구한다. 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 3대 지수 중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 뉴욕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증시다 보니 다우존스가 세계 증시의 대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우존스 지수가 내려가면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가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쉬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움직이는 거는 또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빠져 있으면 일단 빠져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근데 이게 모든 주가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모든 주가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주가의 영향을 전체적인 지수에 많이 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올라가는 건 잘 안 따라가도 그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건 참 잘 따라가요. 근데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벤처 중소기업들을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나스닥 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이다라고 나와 있죠. 대부분 나스닥에는 이제 그 기술주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포지션 이제 돼 있는데 어, 나스닥 나스닥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같이 특정 장소에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시장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당사자에게 장외 시장 호가를 자동적으로 제공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종의 자동 통보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나스닥 지수의 기준 시점이 뭐 1971년 2월 5일부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예, 또 그리고 S&P 500 지수라고 해서 S&P 500 지수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스 앤 푸어스에서가 작성하는 주가 지수로서 요거는 다우존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뉴욕 증권거래 상장된 기업의 주가 지수만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 수가 그냥 30개가 아니고 요거는 500개. 그래서 S&P 500이라고 이렇게 지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해서 주로 우량 기업주 중심으로다가 선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필라델피아 지수.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반도체 설계, 제조, 유통업과 관련된 16개 미국 반도체 회사의 주가를 포함하고 있어 반도체 관련주의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는 반도체 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선물에 대해서 이제 선물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선물이 뭐냐면은 주식이 현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상품, 그러니까 현물은 어떤 실제 물건이고 선물은 그 물건에 대한 것을 미리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여기 사전적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을 본다 그러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이 주식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나온 그 파생된 상품들, 그러니까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다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건데 이거는 뭐냐면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라고 얘기해서, 일단 말이 어렵죠. 이러한 표준된 상품의 자산은 정해진 시장을 통해서 거래된다. 뭐 선물 거래와 동일하게 미래 상품의 자산을 어쩌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읽고 있으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사실 얘기가 들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걸 배우긴 배웠는데, 배울 때 당시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를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물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선물한다고 하고 옵션한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만기일에 현물을 인수도하는 실물 인도 방식이 있고, 선물 가격과 선물 만기일의 현물 가격 차이만을 정산하는 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물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선물 가격하고 지금 현재 선물 가격하고 선물 만기일의 현물 가격의 차이를 정산해서 그 차액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결제를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부분을 설명드린다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현재 예를 들면 유가가, 여기 보면 선물에서 보면은 곡물, 원유 같은 이런 것들이 실물 상품이고, 보면 외화 채권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선물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선물이 있고 금융 선물이 있는데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금 선물도 있고 은 선물도 있고, 뭐 선물 종류, 뭐 원유 선물 있고, 이게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하진 않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이제 조금 거래를 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오일 선물 같은 경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어, 선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원유 가격이 현재 지금 한 75 정도 되나요? 75달러? 그 정도인데, 75인데 그게 이제 현재 선물 가격이잖아요. 현재 가격이잖아요. 현재 가격에서 내가 선물을 사는 방식은 이렇게 방식을 두시면 돼요. 업, 다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갈 거에 베팅할 수도 있고 내려갈 거에 베팅할 수도 있어요. 이 만기일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해요.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3개월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3개월 뒤에 마감되는 가격. 그러니까 중간에 오늘 지금 75달러인데 내가 업으로 걸었어요. 그러면 80달러가 됐으면 그 5달러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익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75달러인데 70달러로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다운으로 다 걸었어요. 다운으로 걸었으면 아래쪽으로 다 걸었으니까 그 떨어진 차익만큼을 내가 75에서 선물을 다운으로 걸어놨는데 70에 돼가지고 내가 이 가격이 더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겠다. 여기서 정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5달러만큼에 대한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내가 얼마치 사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보증금을 가지고 계약으로다가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이제 선물에는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계약당 우린 국내 돈으로 몇 달러, 그러니까 보증금 몇 달러 이상이 있어야 한 계약을 살 수가 있어요. 한 계약을 사놓고선 그 계약이 예를 들면은 이제 대부분 다른데, 400달러,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400 정도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400달러면은 400만 원 정도죠.
4,000달러인가? 나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한 4,000달러 정도네요. 4,000달러 정도를 갖다가 사는 거니까 400만 원 정도로다가 계약금이 있어야지 한 계약을 살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증거금이 400 정도가 있어야 한 계약을 사서 그 계약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거의 틱당 한 계약당 만 원씩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75에서 이게 7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5%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5달러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 티그르 계산하면 얼추 한 500틱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선물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선물하고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냥 선물에 대한 부분을 살짝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내용은 아마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면 그 원론적인 내용들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물의 연관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한 대로 선물을 갖다가 업다운으로 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선물에 그냥 선물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국내 선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주식 선물이라고 돼 있죠. 주식에 대한 선물. 주식이라는 상품이 금융상품이죠. 주식이라는 금융상품이 오르는 거에 베팅할 수 있고 내리는 거에 베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주식에 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 상품 선물들도 있으니까 이 상품 선물들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선물을 그러니까 상품 선물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주가도 하방으로 나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 같은 경우 있어요. 뭐 콩값이 올라가지고 좋은 데가 있고 뭐 금값이 올라서 이득 볼 수 있는 업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식은 다 오르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선물에 대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수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선물을 매수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상품의 가치가 올라갈 거로 베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총 누적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기관이랑 외국인이 어제 매도를 했죠. 그럼 기존에 사놨던 게 있는데 거기서 주식 선물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주식은 떨어질 거에다가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선물을 갖다가 예를 들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선물을 이제 큰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안 팔았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제 같은 경우는 3,318억 정도 팔았네요. 이렇게 18억 팔고 기관은 1,116억을 이제 주식은 이제 사들였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팔았죠. 그럼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거에다가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기 주식 선물에 보면 주식 선물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매도를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선물이 만기일이 되면은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을 하고 0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선물은 몇 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이라고 했죠. 그럼 3개월. 근데 그게 3, 6, 9, 10이란 말이에요.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한 달 기준으로 가는 건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달에 시작을 했죠. 9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달째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요 정도 갖고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간에는 차액 실현을 위해서 팔았다 샀다 그 작업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정하는 달은 이번 달은 아니다. 그럼 언제쯤 알 수 있냐면은 요게 지금 9월달인데 10월달이니까 11월 한 1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하고 12월이 되기 전에 방향성을 정해놓고 12월에는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놓고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선물 매수 매도를 하면서 옵션을 추가적으로 또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실 때 시장 종합을 보실 때 그냥 여기 단순히 우리가 항상 보는 거 개인이 얼마 샀고 외국인이 얼마 샀고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 손해를 보고 외국인도 손절을 한다. 손절은 물론 하지만 우리처럼 그냥 손절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물건을 손절을 해서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손실을 다른 수익으로다가 해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이 달러도 매수를 하고 이렇게 달러 선물도 하고 그러니까 달러 선물이라든지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이고요. 여기 그냥 보면 선물 같은 경우 현물 뭐 금은 하여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부분인데 선물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가 이거 어떤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선물은 그냥 주식처럼
사고팔고라기보다는 월 3개월 뒤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차익을 먹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라고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 하방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고,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상방으로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옵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옵션은 그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으로다가 제가 설명할 수는 좀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선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고 주식을 같이 매도를 하면 주가는 거의 뭐 100%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장중에 설명드린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차익 순매수하고 비차익 순매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갖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차익으로 낸 금액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는 차익 순매수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다가 비차익 순매수는 예수금에 있던 돈을 갖다가 순수로 매수하는 거를 비차익 순매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거를 보고선 지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둘 다 마이너스로 떠 있다. 그러면 차익으로도 매수하지 않고 있고 팔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비차익 매수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로 매도 쪽으로다가 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왜 요거를 갖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때 얘기를 하냐면, 저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차익 순매수하고 비차익 순매수는 그냥 그 주식을 갖다 우리처럼 그 거래를 갖다가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으로다가 매수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매수 매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건 외국인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또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물량을 갖다가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어느 정도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장중에 뭐 변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주가 지수에 따라 변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해외 전일 증시를 장 시작 전에 보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떨어져서 시작하겠구나. 근데 여기 뭐 나스닥도 있고 필반도체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어쩌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스닥 시장 같은 데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데인데 제 장외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우량주는 다우존스, S&P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다우존스는 우리나라 여기서 보면 K탑 3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S&P 5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100, 200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아무래도 시장 종합을 보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지금 들어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선물, 그리고 이제 미국 3대 지수, 그리고 뭐 필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도를 이해하시고, 그 또 선물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선 바라보면서 이 선물과 여기 주식 선물, 달러 선물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예측을 할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3개월 뒤에 만기로 봤을 때 빠진다. 그러면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는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 내일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측을 했을 때는, 이제 월요일 지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는 선물을 일단은 매도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져서 시작할 것이다. 근데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 다음에 봐야죠. 얘네가 선물을 지금 매도를 해놨지만, 만약에 월요일날 장이 시작하고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주식도 같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전일 증시 같은 경우는 시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당일 지수를 보실 때는 요거 같이 움직입니다. 장중에 S&P 500 선물, 그리고 미니 나스닥을 보고 계시면 이 지수가 오전에 시작보다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S&P 선물이 시작 가격, 그러니까 여기 시작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시작할 때 보면 여기 시작 가격이 있어요. 이 시작 가격이 시작해서 이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국내 주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일단은 그런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관찰을 해보셔야 아무래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